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부에 이어 제3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것은 관계사의 용법,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과 삽입 동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분석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사의 용법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한정적인 용법과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줄 이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사를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관계사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와 같은 것이 이 꾸며줄 이 형용사절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컴마 뒤에 관계사가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이와 같은 한정적인 용법과는 전혀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사의 본래의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접속사와 명사를 대신해서 쓰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관계사의 한정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에는 이와 같은 컴마로 인해서 꾸며주느냐 아니면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쓰인 그와 같은 관계 대명사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관계사의 한정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 이거를 구별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속적인 용법에서 계속적인 용법과 또 이 삽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마가 온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이렇게 진행된다. 즉 등위 접속사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연결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자, 그때의 조건이 뭐냐면 이 컴마 앞에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삽입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컴마가 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어떠한 명사의 성격을 또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적인 용법과 삽입 동격,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적인 용법, 근데 그것이 뭐 삽입 동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서 연결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이게 앞에 있는 어떠한 것을 그냥 설명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게 삽입 동격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앞의 내용과 별개로 또 다른 어떠한 내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삽입 동격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용법과 삽입 동격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여기 컴마 앞에까지는 목적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rt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see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이와 같이 문장 맨 앞으로 도치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컴마를 찍음으로 해서
이 동사와 주어가 서로 도치가 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통 expert say 그 다음에 여기 목적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를 하나의 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끈이면 이 끈의 이 목적절이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동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를 바뀌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콤마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어만 앞으로 가죠. 이 줄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콤마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콤마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적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도 또 알려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목적어를 자, cryptocurrency 하게 되면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죠. 자, 그런데 여기에 he created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역시 the cryptocurrency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인 which를 이용을 해서 앞에 이와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는 이거는 앞에 또 중복이 되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질 않죠. 그래서 그가 창조해낸 가상화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관계대명사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형용사 절은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한정적이다. 즉 한정적이란 말은 꾸며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이 문장이 완벽하지 않죠. 주어만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삽입 동격이다. 그리고 또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분사 구문이냐? 컴마 뒤에는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게 문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여기에 called 이 동사가 있으니까 이 동사가 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called라고 하는 것이 3형식 동사도 되겠지만 5형식 동사도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즉 앞에 있는 algorithmic stable coin 해서 이것을 선행사로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태인 is called Terra 그래서 테라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의 stable co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 어법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동사, 목적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항정적인 용법의 형용사 절과 같은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는 분사 구문이다. 왜?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 지금 명사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위 접속사 and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cryptocurrency를 받는 it이 있었는데 이거를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ich is 그 다음에 an algorithmic 그 다음에 stable coin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격관계대명사 이 which를 생략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is는 빙이 되고 빙은 또 생략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와 같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is는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죠. 그래서 is called예요. 이때 is는 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기 때문에 분사 형태로 고칠 때는 이 조동사는 그냥 생략이 됩니다. 빙이 되질 않아요.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커런시를 설명을 해주죠. 알고리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라는 그러한 의미의 용어가 되겠어요. 스테이블 그러면 뭐 안정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즉 안정성이 있는 암호화폐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컴마가 와서 이것은 계속적 용법의 분사 구문으로 삽입 동격이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was는 앞에 있는 이 주어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석을 하실 때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를 구별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사의 주어를 못 찾으면 그때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reality 해서 현실적으로 또는 사실상 glorified Ponzi scheme 해서 미화된, 자, 여기에서도 glorify라고 하는 것은 미화시키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런데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펀지 스킨 입장에서는 이 미화가 된 거죠. 수동의 의미죠. 그러니까 ing를 쓰지 않고 과거 분사인 pp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형용사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화된 폰지 그 다음에 스킴 해서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라미드식 사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된 피라미드식 사기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전문가가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앞에 독립부사구가 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부사구,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다음에 또 부사구. 그래서 부사구와 부사절들이 이와 같이 주절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영어를 보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부사구, 부사절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 부사구나 부사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뒤에 뭐를 해야 되지? 이럴 경우에 뭐 해야 되지? 이거는 주절이에요. 하얀 거예요. 하얀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뒤에 이거는 뭐냐면 부사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부사절이나 부사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독립부사구라고 하는 이 독립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주절에 동사 뒤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갖다 놓게 되면 이 동사가 쫓아가야 되죠. 수식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콤마로. 그래서 뒤에는 이 동사와 분리시켰다. 그래서 독립부사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독립부사구라고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이 동사 뒤에 원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가 아니라 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즉 이 동사 맨 앞에 갖다 놓으면 독립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면 yet, 그러나 as recently as, 그 다음에 March 2022 해서 2022년 3월 현재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권은
was being described 해서 과거 진행 수동태죠. 그래서 묘사되어지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와 보호 사이에 부사구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보호입니다. 부사구로 보지 마시고 보호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describe A as B 이렇게 되면 A는 목적어고 그 다음에 as B에서 B는 목적어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목적격 보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지금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수동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보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in glowing Korean media reports에서 극찬하고 있는 한국 미디어 리포트에서 즉 매체 기사에서 천재라고 묘사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as 자 여기서 as는 앞에 있는 이 as와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여기 as는 전치사고 이 as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또는 이러이러한 와중에 이런 의미로 쓰이는 as예요. 그래서 수천의 개인 투자자들이 lined up 줄을 쓴다 이거죠. 줄을 서기 때문에 또는 줄을 쓰는 와중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pour cash into his company 해서 그의 회사, 여기서 그의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권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 씨의 회사에 현금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래서 pour int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쏟아붓기 위해 줄을 쓰기 때문에 천재로서 묘사되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사구들을 잘 구별을 해서 즉 이 문장에서 주절과 또 부사구 또 부사절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다. 부사절, 부사구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구와 부사절에 대한 제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꼭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사구와 부사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들은 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율적인 후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